나이가 들면 마음이 무쇠처럼 단단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작은 말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오래 남는가? 이웃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친척이 평가한 한 줄, 자식 주변에서 흘러나온 시선 하나. 나이가 나이인데 아직도 저러시네.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알지. 본인은 모르시나 봐. 듣고 싶지 않아도 귀에 들어온다. 애써 잊으려 해도 밤마다 떠오른다. 그래서 더 화가 난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런 말을 할까? 자존심이 구겨지고 억울함이 쌓인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늙어 힘들어지는 이유는 몸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마음을 맡기기 때문이라고. 남의 입에 자신의 평안을 맡기는 순간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선생 스스로가 그 길을 걸었다. 18년간의 유배, 끝없이 쏟아지는 비방. 정약용은 역적이다. 천주교 신자다. 조정을 어지럽힌 자다.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비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험담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들어보시라. 여러분이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라. 그리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 젊을 때는 남의 말 따위 신경도 쓰지 않았다. 뭐라 하든 밀고 나갔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가 뼈에 사무친다. 왜 그런가?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무슨 뜻인가? 나이가 들면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 평생 애써 살아왔으니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남의 말에 더 예민해진다. 험담이 들리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저런 소리를 듣나 싶어 억울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한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독이라고. 그 기대가 있는 한 험담은 칼이 되어 돌아온다고. 공자도 논어에서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오히려 그것이 군자의 태도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토록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자존심 때문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누군가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우리를 힘들게 할 뿐이다. 험담이 아픈 이유는 험담 그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비방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다.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알았다. 타인의 입에서 나온 말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험담이 들린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왜 이 말에 흔들리는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는가?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험담은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한다. 험담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싶어진다.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은 분명하다.
사람의 평판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결정된다고. 선생은 천주교와 관련된 누명으로 끊임없는 비방에 시달렸다. 그때마다 해명했지만 비방은 멈추지 않았다. 1797년 동부승지에 임명되었을 때도 비방이 쏟아지자 정조에게 상소를 올렸다. 비방이 이어지고 있으나 저는 이미 마음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비방은 계속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말로는 비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해명해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은 쉽게 바뀌고 소문은 더 쉽게 왜곡된다. 하지만 묵묵히 살아온 시간, 지켜온 원칙, 넘어가지 않은 선은 결국 말보다 오래 남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청혼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듯한 기상을 품어야 한다. 비방이 쏟아져도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다. 그 말들이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를 정의한다. 험담은 나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만 드러낼 뿐이다.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서서히 젖어드는 비방과 살을 파고드는 상처와 같은 발언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현명함이다. 험담이 들려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군자의 태도다. 험담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해명해야 하나? 억울함을 밝혀야 하나? 정약용 선생 역시 그랬다. 천주교와 관련된 비방이 쏟아질 때마다 해명했다. 상소를 올렸고 글을 썼고 변명했다. 그러나 비방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깨달았다. 변명은 또 다른 말다툼을 낳고 설명은 오히려 의심을 키운다는 것을. 정약용이 곡삼부사로 좌천되었을 때다. 정조는 상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그를 지방으로 보냈다. 비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배려였다. 하지만 선생은 그 좌천을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구제하는 행정을 펼치는 기회로 삼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변명 대신 실천으로 답했다. 군자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변명은 품격을 떨어뜨린다. 현명한 사람은 안다. 말로 다투는 순간 이미 품격은 한 단계 내려간다는 것을.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글 한 줄을 쓸 때도 이렇게 신중했다. 원수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도록, 후세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불필요한 싸움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이다. 변명하지 않는 것은 당당함의 표현이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군자는 먼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한 후에 말을 한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변명보다 실천이 먼저다. 험담이 들려도 변명하지 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 시간이 지나면 말은 사라지지만 살아온 흔적은 남는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갉아먹는다. 정약용 선생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되었고 여러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그럴수록 시기와 질투가 쏟아졌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선생이 올바른 일을 하면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개혁을 주장하면 기득권은 반발했다. 천주교와 관련된 의심을 받으면 정적들은 공격했다. 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선택했다. 원칙을 지키되 비방은 감수하기로. 정약용은 자신의 학문 체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그 절반이요 나머지 절반은 목민이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 둘 모두를 지켜야 군자다. 그런데 목민, 즉 백성을 위한 정치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그 손해를 보는 사람은 당연히 불편해한다. 의로운 선택은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한다. 원칙을 지키면 누군가는 불편해지고 침묵을 선택하면 누군가는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이 삶이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두루 통하면서도 편파적이지 않고 소인은 편파적이면서도 통하지 않는다. 군자는 모든 사람을 두루 대하되 잘못된 것에 편들지 않는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해진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원칙을 버리고 미움받지 않으려다 자신을 잃어버린다. 노년에는 사랑받음보다 존엄이 더 중요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다. 험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 유배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다. 목민심서, 경세우표, 흠음신서. 조선 후기 실학의 꽃을 피웠다.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말한 삶의 자세는 단순하다. 첫째, 할 일에 집중한다. 험담에 귀 기울일 시간에 자신의 일을 한다. 남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한다. 둘째, 지킬 선을 지킨다. 험담을 듣는다고 해서 원칙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더 바르게 산다. 셋째, 말보다 태도로 살아간다. 변명하지 않는다. 해명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다. 지금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훗날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면 험담은 저절로 힘을 잃는다. 비방하던 사람들도 결국 지친다. 시간이 지나면 말은 사라지지만 한 사람이 살아온 흔적은 남는다. 나를 험담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이다. 험담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은 세월 속에 남는다.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는가? 험담이 귀에 들려 잠 못 이루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험담은 바람이다. 한때 불어올 뿐이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바위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말에 휘둘려 자신을 잃지 마라. 험담에 흔들려 원칙을 버리지 마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라. 할 일을 하고 지킬 선을 지키며 말보다 태도로 살아가시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험담은 힘을 잃고 당신의 삶만이 빛을 발할 것이다.